네,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오늘은 일렉트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LS 일렉트릭, 우리나라 대표의 전기 관련돼서 부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LS가 전기 쪽도 있지만 농업 쪽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1차로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LS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그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관리 부분부터 같이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팩토리 연구실에서 2년 동안 ERP 데이터를 연계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내용이 있다라고 쭉 하면서 해당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볼 때 CFO, KPI 이런 것과 같이 각 분야에 대해서 영어로 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원한 직무가 공과계열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시간으로 나타내 주셔야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냥 경험했다가 아니고 시간을 함께 나타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사 담당자 또는 현직자가 봤을 때 그게 이분 이거 진짜 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이야 이 부분을 제가 작성을 해서 해당 자소서를 마치 축약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를 함축하는 능력도 길러질 거고, 해당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면접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축약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봤을 때도 이분은 석사과정 관련돼서 진행이 된 거고, 해당 부분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이렇게 풀 네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괄호 열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해당 글씨가 약 350자에서 400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500자 내지 700자 정도 요구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러한 비중의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 작성하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풀 네임으로도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석 포인트라고 해서 해당 부분 이렇게 나타내 있는 것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 관련돼서 면접 질문입니다. 자사 GSCM에서 비정형 수요 급증 시 어떤 대응 프로세스를 설계하겠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숫자로 얘기하고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특히 해외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밸런싱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미팅을 하고 어떻게 일정을 조율해서 고객에게 신뢰도를 유지하겠다. 생산 관리 직무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최대치로 끌어낸 거죠. 입사한 직후에 여러분들이 신입이시기 때문에 신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신입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팀장급이나 그 위에 나의 사수분께 물어봐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로 끌어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생산 관리는 LS 일렉트릭에서도 현재 다양한 재료 그리고 부품들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고객에게 넘어가는 그 납기일이 안 맞는다거나 제품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먼저 언급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이 부각이 되도록, 그리고 실제 있는 사례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번입니다. 생산관리자가 견적 오차로 인해서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풀 네임에 대해서는 면접 답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값이 얼마나 오차 없이 진행되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초과 방지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생산 관리 파트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을 아끼기 위함이고, 근데 돈을 쓰긴 쓰는데 어떤 부분을 아끼는 거냐면은 더 오버해서 기존 내가 쓸 분량을 예측했다면 해당 예측한 만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도 그렇고 다양한 사례들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더 오버로 쓰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 관리 파트에서 그 부분을 꼭 잡아주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품질 파트 부분 보겠습니다. 자소서입니다. 품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규격이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LS 일렉트릭에서 현재 참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품질에 대해서 적합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도 전문성이 상당히 나타나는 거죠. 석사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성 있는 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학사를 졸업했다라고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때, 교과서에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 그리고 그 기관 홈페이지나 관련된 뉴스 자료나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키워드를 적극 가져오시면은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에 딱 맞는 지원자로 남길 수 있으니까 영어로 된 부분들은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굳이 한글로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서 잘 말씀해 주시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숫자로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 2번도 본문용어로서 시작이 되는데 얼마를 절약했다 라고 나와 있고 해당 부분들을 어떻게 재설계했고 어떻게 감수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어떤 거를 연계했는지를 보면은 어느 툴에서 어디에서 어떤 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툴에서 어떤 거에서 뭐를 연계했다. EMC에서 EMForce 스튜디오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모듈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실무에서나 얘기할 법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지원하는 직무 자체가 품질입니다. LS 일렉트릭의 대표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당 제품에 대한 대표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퀄리티입니다. 해당 퀄리티를 어떻게 높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면접 예상 질문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EMC 페일 리스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디자인 EMC 활동을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페일 리스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품질 차원에서 애초에 이게 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이 에러가 난 거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지금 그런 질문인 거예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품질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애초에 방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사기업, 즉 대기업이나 중견 또는 기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이 사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무척이나 아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또는 학교에서 있을 때 이 부분은 내 돈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 사기업에서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공공에 있었던 그런 마인드나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시면 사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사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자체에서도. 애초에 페일 리스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두 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산 이후에 현장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리포트를 작성하는 절차와 핵심 지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AD는 D1부터 DA까지 각각의 단계가 있는 거죠. D1부터 DA까지 2, 3, 5, 6, 7, 8 이렇게. 그래서 이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절차를 수립을 할 건지에 대해서 8단계 매뉴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질문들이고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직은 어색하다고 한다면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는 부분을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샘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가 어려우면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 파트입니다. 자소서 보면은 어떻게 영업할 건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MOU를 성사시켰다, 어떻게까지 끌어올렸다 라는 것이 나와 있겠죠.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LX 일렉트릭에 합류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을 안 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왜냐면은 해당 직무로는 다른 기관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LS를 선택을 했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LS에 대해서 있는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인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소서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영어 파트예요. 자, 지금 이분은 기술에 대해서 구조를 만든 거예요. 원활하게 판매를 함에 있어서 구조를 만들고 해당 구조를 제안을 한 거죠. 구조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업 직무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물건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해서 해당 기관이 살 리가 없겠죠. 한두 푼도 아닐 거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진행했던 그 기관에서 어떻게 내가 AS나 아니면은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먼저 만드시고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해서 당신네 회사도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와 함께 해당 기관과 성향에 맞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영업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시를 영업으로 한 거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기관과 그 직무에 맞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오셨던 것들이 어떤 거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테지만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명확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연관을 짓는 그 연습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 있는 지원자로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접 질문입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배터리 제조사 대상으로 시스템 단위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가격이나 가치의 전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수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전략이나 해당 부분의 가격 가치를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대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큰 그림으로 봤다가 점점 좁혀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전략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먼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엔 당신의 회사에 맞게 점점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물론 예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서라도 얘기를 해주면 해당 부분을 듣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해당 기업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안심이 되고 그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나도 계획을 말하지만 그들도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지하신 상태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두 번째 예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품 관련돼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영업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구독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획해보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제품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원활하게 홍보도 하고 그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인지라 예상할 수 있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Q&A에 대해서 미리 인지했고 언급해주는데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재 계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기획도 하고 있고 제도적인 측면은 이런 것이 있고 더 나은 방안으로는 구독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또는 상품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당 직무로서 그리고 LS 일렉트릭에서 현재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는 거죠. 분석 포인트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소서와 면접은 LS 일렉트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요. 이런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각각 중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면접관들에게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략형 전문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신이 들지라도 이분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우리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현재 주요 상품에 어떤 거가 있는지 회사 내부적으로 다시 교육을 해준다고 한다면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겠구나, 실무로 뛰어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만큼 매력적인 지원자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수치화가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수치화 요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수치화보다는 전문 키워드가 맞습니다. 수치화는 필요할 때 수치화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수치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까지 수치화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실 게 있으면 그거는 거의 무조건 다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100%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에서 품질과 영업 그리고 생산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작성을 했는데 이 외에도 이번에 지원하는 직무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그리고 본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지금 예시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직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매일매일 신선한 채용 공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카톡방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채용 공고를 이공개 기관에 맞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팅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양질의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채용에는 청주, 안양 각 지역에 맞게 채용을 폭넓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혹여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LS 일렉트릭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